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틀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y는 a sin bx 플러스 cf 플러스 d라는 일반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어떤 관련된 개형에 관련된 그래프의 특징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A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 C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D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A가 하는 역할부터 먼저 보면 A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이 A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면 Y는 2 sin x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내가 sin x와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x축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자,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게 sin x인데 거기다가 2배를 했다는 거야. 그럼 2배를 하면 함수 값들에다가 2배를 한 거니까 0일 때는 0이죠. 우리 이런 점들만 찍으면 됩니다. 2분의 파이에 2배를 하면 여기가 될 거니까 이것은 2가 될 거고, 다시 0일 때는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 점 찍힐 거고 0일 때는 0. 그래서 그림을 쭉 따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채를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에서는 진폭이라는데, 진폭이라는 건 소리의 크기를 가리키는데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원래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 최소라면 2배를 하면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해도 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게 음수든 양수든. 이해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y는 이번에는 2 sin x에 플러스 우리가 1이라는 녀석을 그린 다음에 요 d가 하는 역할을 보도록 하고, d가. 그럼 우리는 2 sin x에다가 얘가 플러스 1을 했다는 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y 대신에 y-1, 즉 여기 대 y 대신에 y-1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주황색의 그래프를, 여기는 주황색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원래 중심축이 0이었잖아.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이거를 위로 한 칸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중심축이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2, 여기 3,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3, 그대로 여기 0, 여기에 S좌표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이건 똑같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즉 위아래로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얘가 하는 역할도 최대 최소 연관이 있는 거죠. 즉 얘가 하는 역할도 뭐라고? 최대 최소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키면 우리가 최대값은 뭐라고 쓰면 돼? A의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값 A에다가 D만큼을 더해준 녀석이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에다가 D를 더한 거죠. 그대로 적용해보면 2를 집어넣어서 2에다 1을 더한 3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2에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D가 하는 역할은 최대 최소와 영향이 있다. 즉 A는 우리가 위아래로 값을 키운다 생각하면 되고, D는 뭐예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기본적인 함수에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만 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볼 거냐면 bx를 볼 거예요. b가 하는 역할과 c가 하는 역할들을 볼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여기 b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을 보기 위해서 y는 sin 2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sin x와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in x라는 녀석이 sin x라는 녀석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다시 0이고 여기 파이고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2파이가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가 sin x의 그래프인데 이번엔 sin 2x를 보면 함수 값들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sin 2x도 그냥 0이니까 0이 찍힐 거고. 자, 이번에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을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sin 파이 값이랑 똑같잖아. 근데 sin 파이 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여기 찍힐 거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분의 파이, sin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집어넣은 요 값과 1이랑 값이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는 얘랑 값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찍힐 거고. 그다음 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니까 여기에 찍히겠죠. 다시 이번엔 4분의 5파이를 찍으면 여기다 4분의 5파이를 주면 2분의 5파인 2분의 5파인 얼마? 다시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2분의 5파이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미친놈이네요. 4분의 3파이를 집어넣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3파이 3파이가 되니까 아무튼 요렇게 여기만 연결해 볼게요. 그냥 이상하다. 이상한 짓 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모양이 주기가 한 파이인데 얘는 주기가 더 뭐였어요? 파이로 짧아졌죠. 그럼 얘는 2파이까지 두 번을 가던 게 이번엔 얘는 한 번, 그 다음 몇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간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주기를 갖다가 두 배를 했다라는 녀석은 원래 주기에 한 파동에 가는 걸 얘는 몇 파동 간다고? 두 파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봐서 이제 눈으로 비교한 다음에 하는 건데 쉬운 방법은 그냥 얘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사인은 분명히 주기가 2파니까 그냥 이거를 2파이라고 두세요. 그럼 실제로는 우리 x축에다 그리는 거니까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2파이가 돼서 결국 얘의 주기는 파이임을 알 수가 있죠. 즉 b가 하는 역할은 뭐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기에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 주기는 어떻게 보냐면 bx가 2파이 얘가 2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항상 얘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음수를 곱해주면 이 왼쪽에다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주기가 달라짐을 주기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c가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누구? 이 c가 하는 역할을 볼 건데 이 c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똑같이 얘에 대한 녀석을 갖다가 이번에 y는 sin에 2x 플러스 파이 뭐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변형을 시켜주면 식을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 자리에다 뭐 했다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x축을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파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잡고 그대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시작점이 0에서 어디로 움직인 겁니까? 2분의 파이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B하고 C하고 합친 녀석이 하는 역할은 얘는
B로 묶어주면 B에 X 플러스 B분의 C다 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를 주고 그러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가리키는 거야. 뭐 한다고?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가리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인지하고 나면 A가 하는 경우는 결국 위아래로 키우는 거고 B가 하는 역할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가리키고 B가 하는 역할은 주기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C가 B와 C를 합쳐서 우리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고 결론적으로는 Y는 sin X나 코사인 X나 탄젠트 X에 대한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하는 건. 그럼 이런 관점을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관점을 이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14번 문제. 자, 14번에서 문제에 뭐가 주어졌냐면 fx는 a sin b파이에 x-3분의 1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그다음 플러스 c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 fx의 최소값은 얼마고 1이고 최대값은 얼마고 5를 담당하고 나라는 조건에서는 f 모든 실수 x에서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양수 p의 최소값이 3분의 2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요 표현은 뭐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는데 그때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p만큼 이동시켜도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즉 얘는 주기 얼마 p를 가진 주기 함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가 3분의 2라는 것까지 알려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뭘 구하래? fx 마이너스 fq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양수 q의 최소값이 k일 때 뭘 구하라 하셨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k 값을 구하라. 즉, 너 삼각함수의 일반형에 관련된 역할들을 알고 있니? 이 정도의 그냥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이 최대와 최소값이 하는 역할은 누가 담당을 했어? A와 C가 담당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세 양수 A, B, C라 했으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입니다. 양수. 그럼 당연히 절대값 씌울 필요 없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A 플러스 C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건 5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C를 더한 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둘이 더하면 이 C는 뭐가 돼서 6이 될 거고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 C는 뭐라고? 6이라고. 선생님 임시인데.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 2고 C는 얼마? 3임을 알려주면서 여기다 빨리 쓸게요. 2라고 쓰고 여기는 3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기를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뭘 보는 거야? b파이 x를 보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b파이 x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얘가 sin x 기본이니까 이게 2파이다라고 놓고 뭐 하면 된다고? b파이로 나누면 되는데 원래는 절대값을 씌울 건데 b가 어차피 양수예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시면 x는 b분의 2가 될 거고 그게 3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b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는 얼마? 3임을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럼 빨리 여기다가 뭐 하라고 이제? 3을 쓸 거라고. 자, 그래 놓고 요 녀석을 이제 풀라는 거예요. 이제 부등식으로 바뀐 거죠. 자, 모든 실수 x에서 저 녀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살짝 바꿔볼게. 모든 실수 fx에서 fq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낸 문제는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 f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얘라는 얘기야. 얘 뭐라고? 최대값이 얘라는 얘기예요. 최대값.
그럼 결국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 값이 5가 되는 거겠죠. 5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랬어? 그때 만족시키는 Q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이거를 T라고 치환할게.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 굉장히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나는 2 sin T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T축이라 이렇게 놓고 우리가 sin T에다가 2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Y축으로 3칸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1칸, 2칸, 3칸을 올리면 중심축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 원래는 최대값이 여기가 2가 될 건데 이렇게 해서 2가 될 건데 이걸 3칸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원래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인데 위로 3칸 올린 거야.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3에다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길 때 값인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렇게 계속 나와. 그러면 FQ라는 녀석의 5를 만족시키는 Q점은 여기 있는 점도 있고 여기 있는 점도 있고 여기 있는 점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 했어? 양수 Q의 최소값. 양수 Q의 최소값. 그럼 0보다 큰 녀석의 최소값은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X축으로는 지금 평행이동을 안 시킨 상태로 만들었잖아. T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일 때 최대값은 원래 여기서 2분의 파이일 때잖아. 2분의 파이.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T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인 거야. 근데 이 Q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X값이라고. 그럼 내가 누굴 T라고 놨어? 3파이 X-3분의 1이라는 값을 T라고 놨으니까 이게 2분의 파이일 때 그 X값을 구하면 양수 Q의 최고값인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빠이 해주시고 3 나눠주면 X-3분의 1이라는 값이 6분의 1이 돼서 X는 얘 넘어가면 6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바로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결국은 일반형 형태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기본형, 이렇게 기본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T라고 놓고 구한 다음에 그 T 대신에 저걸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값을 구하면 되죠. 실제로는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럼 2분의 16 더하기 1이 돼서 2분의 17인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저런 기본적인 일반형의 각각의 A, B, C, D가 하는 역할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에 A, B, C, D가 하는 역할만을 이해하면 되지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굳이 다 그리는 연습을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수능에는 기본형 그래프만 그리는 것만 나와요. 장담하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과 중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사인은 변형되는 거예요. 미분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볼 겁니다. 15번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어요. 그때 하나는 x 4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48이라고 주어졌고 하나는 x 4승 플러스 3x 플러스 48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거에 대해 원점 O에서 곡선 y는 fx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 b라 할 때 OAB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건데 지금 보시면 봐봐 x가 0보다 작은 것과 x가 0보다 큰 같은 녀석에 대한 녀석의 그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자리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딱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x가 0보다 작은 이 그래프와 x가 0보다 큰 이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무슨 관계? y축 대칭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거야. y축 대칭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0보다 큰 데서 이렇게 그려져서 원점에서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점을 내가 만약에 A라고 놨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려진 여기서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린 요 B는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2,3이라고 주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3이 되기 때문에 한쪽만 접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됩니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문제잖아.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접점이 주었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었을 때,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없는데 모두 다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y는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찌 그었을 때 이런 직선, 요게 접선이죠. 이렇게 접하면서.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만약에 한 점이 a, b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m이 주어지면 얘는 y-b는 m 곱하기 x-a다 이렇게 세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접점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하면 이 접점을 내가 만약에 t, ft라는 값을 접점을 알면 한 점을 안 거고요. 똑같이 이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의 그래프적 음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접선을 방정식 배우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도 아는 거야. 한 접점을 구하는. 그래서 접점은 한 점과 기울기를 모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y는 마이너스 ft는 f 프라임 t의 x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머릿속에 내가 접점을 구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접점 구하기, 접점 구하기.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뭐 영화가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흥림 시대 때 한번 그거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지금 시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수능 끝나고 봐야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A점, B점을 구하라는 건 이 원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요 점을 세팅을 할 거야. 접점을 모르니까. 그럼 접점을 세팅할 거니까 얘는 t,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t 4승 플러스 3t 플러스 48. 지금 접점이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접점이 얘라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니까 4t 3승 플러스 3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접점 세팅을 해놓고 이 접점 세팅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y 마이너스 t 4승 플러스 3t 플러스 48에 f 프라임 t가 얘니까 4t 3승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죠. 그래 놓고 우리 접점을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로 뭐 하는 거냐면 이 접선이 바로 이런 접선인데 이 접선이 뭐 하고 있어? 원점을 지난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니까 조건식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한 점을 지난다라는 포인트가 돼가지고 x에다가 원점 지나니까 0 집어넣고 y에다 0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다 0, 여기다 0. 자, 그래 놓고 대입해서 놓고 쓰시면 얘는 마이너스 t 4승 빼기 3t 빼기 48은 마이너스 t 곱하면 마이너스 4t 4승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좋은 일 생기면서 얘 일로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t 4승은 얼마? 얘로 넘기면 48이 돼서 t 4승은 얼마? 16이 됐고 16은 2의 4승이니까 원래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양수인 녀석이니까 이 접점이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6 하면 얼마야? 22에다가 48 더하면 얼마야? 70이죠? 그래서 2, 70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접점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칭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 7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밑변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니까 4가 될 거고 이 높이는 얘 y좌표가 될 거니까 70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에
2분의 1 한 게 넓이니까 2 곱하기 70에서 140이 되겠더라 해서 15번의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곡선밖에 한 점을 접선만씩 구할 때 좀 더 편하게 구하는 건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두 개나 이런 형태가 나면 항상 이 둘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는 관점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패턴의 세 번째인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것을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푸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도 접선 관련된 문제가 틀렸고 여기서도 접선 관련 문제가 틀렸으면 사실 접선 방정식 유형 1, 2, 3 해가지고 그거 세 가지만 쭉쭉 풀어보면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그림 얘를 정확하게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접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15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 15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16번. 자,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3차 방정식 x 3승 플러스 tx제곱 플러스 2tx는 0에 지금 뭐라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녀석의 함수값을 가진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ft.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t에 대하여 함수 ft. 자, ft 곱하기 gt-3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요. 연속 조건도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G8의 값을 구하라. G8의 값을 구하라. G8을 구하라는 건 G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GT를 구해서 T에다 8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G8 자체가 미지수인지 둘 중에 하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둘의 곱에 대한 연속성, 우리 곱에 대한 연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자, 곱의 연속성인데 곱의 연속성은 두 곱한 게 연속이 되는 경우는 둘 다 모여서 첫 번째로는 연속이어서 연속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둘 다 모여서 불연속이어서 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불연속일 때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로는 하나만 연속인 경우가 있는데 그 하나만 연속인 것의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빵이 돼야 돼요. 보통 시험 문제는 얘가 출제됩니다. 거의 99.9% 얘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GT가 뭐라 그랬어? 2차 함수라 그랬어. 다항 함수는 모든 관에서 연속이에요. 야, 그걸 T축으로 T 대신 T-3 집어넣었다는 거 T축으로 3만큼 얘를 평행이동 시켰어. 야, 연속인 걸 이동시켜도 어차피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만 연속일 때 누구?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T를 먼저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근데 FT가 뭐라 했다고? 새로운 함수의 정의로 주어졌는데 여기 지금 뭐냐면 이 독립변수 T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T 값에 의해서 이 함수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읽으면 이 T 값에 의해서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3차 방정식에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러면 이런 녀석을 문제로 풀 때는 항상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갖다 판별하는 건 2차에서만 배웠으니까 분명히 얘는 1차식과 2차식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야. 안 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미지수 t가 있어서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고 물론 그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과 2차식을 만들면 2차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때마침 그리고 얘는 뭐가? x라는 인수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x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x라고 묶어주시면 얘는 x에 x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2t가 될 거죠. 그래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x라는 0이라는 근이 한 근을 일단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근이 나오는 경우는 2차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중근이 있을 거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그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에 꼭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때 하나의 실근이 만약에 0이 나오면, 그렇죠? 서로 다른 여기가 두 실근이어도 전체 두 실근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베타가 만약에 0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중근이 만약에 알파가 나는데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0이라는 중근을 갖잖아요. 그럼 얘는 근이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전체.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얘랑 겹치는 게 있는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 그러면 얘 근이 0이 되는 케이스를 살펴보는 거야. 그럼 x가 빵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한 x값을 만족시키는, 즉 이 특정한 x값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값이 근입니다. 그럼 x라는 녀석이 만약 근이 된다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방정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정식의 정리가 뭐라고? 등식의 일종인데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바로 근이라고 해요, 특정한 x값. 그럼 만약에 0을 근으로 한다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그때 0을 집어넣으면 t가 뭐가 된다? t가 0일 때는 x라는 녀석이 근이 나와서 얘는 0, 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근이 x는 0이라는 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0 집어넣어봐야 되는 거죠. t에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t가 만약에 0이 되면 x가 0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는 0이라는 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t가 0일 때는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서 한 개니까 이때는 얘가 1이에요. ft라는 함수. 오케이? 자, 요거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 자,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d라는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겠죠. 얘는 t 곱하기 t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얘가 0보다 큰 경우가 서로 다른 두 식이고, 얘가 0이랑 같은 경우가 중근, 얘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죠. 그러면 0보다 큰 경우는 t가 0보다 작고 t가 8보다 클 때야. 그럼 이때는 t가 0보다 작을 때와 t가 8보다 클 때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t가 분명히 0일 때 이 값이 0이라는 근을 가진다 그랬죠. 근데 얘는 0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에.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0과 다른 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고 8보다 클 때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나오고 0이 나오므로 얘에 대한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된다. 그래서 자, 요 범위 이거 지울게 그냥.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ft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3개. t가 8보다 클 때는 몇 개? 3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t가 0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t가 0일 때는 t가 0이나 8일 때는 중근인데 t가 0일 때는 0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그렇죠? 0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t가 0일 때는 하나. t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죠? 그럼 여기서는 근이 안 나와. 그럼 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때도 한 개니까 아, 얘는 t는 0일 때라고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t가 0부터 어디까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는 한 개다. 값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t가 8일 때 여기다 8 한번 집어넣을게요. 8 집어넣은 거 여기 16이 되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이 나오죠? 그때는 근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 전에 t가 0일 때 근이 0이라는 근이 나온다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근이 나오는 걸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럼 t가 8일 때는 여기서 중근 마이너스 4가 나오고 0이 나오니까 이때는 2개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ft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요. 0보다 작을 때 값은 0보다 작을 때는 1, 2, 3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가 될 거고 0부터 8까지는 1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8이라는 점으로 해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8일 때는 2가 될 거고요 8보다 클 때는 3이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패턴이죠. 그럼 ft는 어디서? 0과 8에서 불연속을 가지는 거야. 자, ft는 뭐라고? t가 0에서 그리고 8에서 뭐 한다고? 불연속을 가진다고. t가 0인 거랑 8에서 불연속을 가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야? 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게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t에서 0에서 뭐야? 연속값을 가지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은 g-3인 값은 뭐가 된다고? 빵이 돼야지 곱해서 연속이 된다. 하나만 연속일 때 우리가 함수값이 빵이 된다 그랬어. 이해됐죠? 연속인 녀석의 값은 빵이 된다. 그러면 8을 집어넣을 때는 g5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려준 거예요. 끝났죠? GT는 2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마이너스 3이 0이고 G5가 0이라 했으니까 GT라는 녀석은 어떻게 쓰면 돼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을 때 빵, 5 집어넣을 때 0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8을 모아놓은 겁니다. G8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11 곱하기 3이 돼서 얼마가 되더라? 33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서 보기에서 5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서 21번을 볼 건데 21번보다 저희 30번 먼저 할게요. 30번. 21번하고 30번 두 문제 남았는데 30번이 너무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30번은 그냥 공식에다만 돌리기만 하면 그냥 맞히는 건데 겁먹어서 문제 못 푼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보세요. 30번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30번 주어졌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직각이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 A인 점이 있어. 그랬을 때 A, B랑 길이가 똑같은 녀석을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렸대. 그럼 이 길이가 똑같고 여기 2 놓고 여기 D 놨어요. 그러고 나서 요 각이 24분의 7파이라고 준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런 건. 그 다음에 요 각은 뭐라고 하냐면 24분의 17파이라고 줬어요. 얘랑 얘랑 합치면 얼마죠? 24분의 24파이가 아니라 얘네들이 합쳐서 파이인 거예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을 합친 것도 파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A다 라고 쓰는 정도. 요각을 A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 정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BC 여기 요 길이 같은 거 넣고 미안합니다. 요 길이가 아니라 요 길이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은 것 중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네. 여기 F라고 볼게요. 이렇게 요 길이가 이렇게 같대. 그리고 요 길이와 똑같은 거를 여기다 그렸대. 그리고 여기를 G라고 놨대요. 여기를 F라 놔서. 그렇죠? 그리고 요 각을 또 12분의 7파 이렇게 놨고 요 각을 12분의 5파이라고 놨고 자, 요 길이와 요 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와 똑같은 녀석을 요 길이라고 둔 거예요. 요렇게 둔 거죠? AB, AE, BF 같고 그 다음에 BC, BG 같고 그 다음에 AC, AD 같고 맞죠? 그래놓고 주어진 조건이 뭐가 좋았냐면 FG의 제곱 플러스 DE의 제곱이 720이 주어졌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되게 쉬운 거라 했어. 그냥 이 A랑 마주보는 길을 여기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B랑 마주보는 길을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마주보는 길에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그럼 나는 지금 구하려는 게 C야. 그럼 나는 문자를 지금 C로 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 요 조건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FG의 제곱, FG. 자, FG라는 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뭔가 표현이 되어 있고 요각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랑 둘이 더하면 12분의 12파에서 파이니까 여기를 B라고 넣은 다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넣은 거야.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줬을 때 마주보는 대변의 어떤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를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FG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디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돌리라는 거구나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뭐라고 놓고 A라고 두고 여기를 C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뭐라고? C라고 놓으면 코사인 법칙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마주보는 대각의 제곱. 이거 피타고라스 형처럼 쓰고 여기다가 얘네 둘이 곱한 거 쓴 다음에 두 변의 끼인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를 쓸 건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성질 알고 계시죠? 그럼 빨리 이 녀석을 다시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 B가 생기니까 2AC 코사인 B라고 쓸 거야. 그쵸?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모르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B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하려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B라는 건 요거를 끼인각을 했을 때 B변분의 밑변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C분의 A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CC 커프는 재수없으니까 저기 가! 그래 놓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2A니까 2A제곱이니까 3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D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D의 제곱. 그럼 이번에는 D의 제곱을 D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제곱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B라고 그랬으면 요 길이가 뭐가 되고 B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C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고 C가 되는 거고 끼인각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이네. 그럼 또 뭐 쓰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쓰는 거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얘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형처럼 쓴 다음에 마이너스 2BC에 코사인 뭐가 될 거라고? 파이 마이너스 A 끼인각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똑같은 거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플러스 2BC에 코사인 A가 될 거고 코사인 A는 요각을 두놓고 B변분의 밑변이 될 거니까 C분의 B가 들어가겠죠. 그럼 CC 재수없으니까 다시 꺼지라고 해놓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더하기 2B제곱 얘는 3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 거야. 그거 두 개를 뭐 했다는 거야 지금? 더하기를 썼다는 거죠. 그거 두 개를 뭐 했다고? 더하기를 했다고.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표현을 쓸 때 3A제곱 3이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머지 C제곱 더하면 2C제곱 될 거야. 나는 지금 요 값이 720인데 C가 변수라 그랬으니까 어딘가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3C제곱, 2C제곱은 5C제곱이 될 거고 그 값이 720이 돼서 C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4가 될 거고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가 돼서 12가 되겠더라 라고 푸는 그냥 코사인 법칙 돌리면 끝나는 거. 그냥 풀이 이거 쓰면 끝나는 내용이죠. 그런 거에 이제 성질들 들어가 있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보는 거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의 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삼각비 그 내용 그냥 추가시킨 거예요. 배우는 건 코사인 법칙밖에 안 쓰는 거죠. 이게 30번입니다.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충분히 읽어보고 그냥 가서 때려 맞추면 그냥 맞추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30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겁먹고 못 푸는 거예요. 나 코사인 법칙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나 모르는데 부용 나오면 잘 모르는데
이러면서 겁먹고 꼬랑지 내면서 뒤로 이렇게 살살살 도망치니까 영원히 못 풀죠. 그냥 모르는 값 미지수라고 둬놓고 저기서 내가 사인 법칙 쓸까 코사인 법칙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도구니까 그 도구로 내가 쓰면 되겠네 하면서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쓰라는 건데 중학교 때는 저런 거 나와 있으면 아마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굉장히 잘 봤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도형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은 그냥 공식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도구를 쓴다. 그래서 그 공식만 내가 언제 적재적소에 이걸 쓰는지만 인지해두면 되는 문제다. 자, 근데 이제 21번이 문제입니다. 21번은 별표를 좀 쳐놓고 얘는 좀 많이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2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좀 개념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미분 불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한번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능 케이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리하게 이렇게 만약에 끊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점에서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건 여기를 말할 거야, 뭐 여기를 말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되면 아예 미분 가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첨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첨점. 저 이렇게 뾰족점이 되는 거. 그러면 얘가 조금 작은 데에서 자미분계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질 거고 얘보다 조금 큰 우미분계수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지는데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얘라고 얘기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것도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첨점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얘를 하나 들어보면 y는 이렇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 그럼 이렇게 x절편으로 그리면 돼요. 여기 0이고 여기 1이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놓고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y가 절대값이 나온다는 거 음수가 못 나오니까 여기 y가 음수라는 건 x축 아래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얘를 위로 꺾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x죠? 변형시킨 게 없으니까 여기는 x축 대칭을 시켰어요. 그럼 x축 대칭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y는 이렇게 음수를 달고 나와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요런 뾰족점, 요런 점들에서 즉 요 값이 빵 되는 점, 즉 0이라는 점과 1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점이 되면서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0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미분계수는 얘 미분하면 2x-1에서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미분계수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럼 내가 나중에 찾을 때 이걸 그래프를 만약에 못 그리는 상황이면 그냥 이 값이 0 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무조건 0 되는 값이 미분이 불가능하냐? 아니죠. 만약에 y는 절대값 x3승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그려요. y는 절대값 x3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y는 x3승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게 y는 x3승이야. 그때 얘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 부분을 갖다가 위로 꺾어 올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x 3승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x 3승이 되죠. 그때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죠. 그럼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오는 0에서의 미분계수는 얘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빵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조금 작은 데서 오는 미분계수 구할 때 얘한테 미분한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요런 구조를 꺾어서 올리면 스무스하게 꺾이기 때문에 첨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런 경우일 때는 뭐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뭐 할 때 접하는 케이스가 되면 이렇게 접하는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 첨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런 관점만 일단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고 가시는 거예요. 잘 봐. 요 개념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얘 문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워. 지금 함수 f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줘줬고 그 다음에 gx는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에 대하여 함수 어떤 함수야 어떤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함수가 시그마로 주어진 겁니다. k는 1항부터 10항까지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k 곱하기 gx 이게 x는 L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 미분이 불가능한 걸 가르쳐. 미분 불가능하지. 미분 불가능한 모든 실수 L의 개수, 즉 이 X값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만약에 HX라고 둘게. HX. 그럼 그때 얘가 시그마로 주어졌으니까 일단은 내가 뭐 할 거냐면 시그마를 풀 거라는 거야. 그렇죠? 시그마 계산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kgx라는 녀석에 대한 식을 갖다 굳이 이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패턴이라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뭐라고? 이런 일반항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시그마의 계산할 때 아 이거는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 그럼 보세요. 얘는 1을 집어넣으면 fx 빼기 gx의 절대값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fx 2를 집어넣었을 때 빼기 2gx의 절대값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더해져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이야. 그리고 얘도 x는 알파에서 만약에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더한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겠죠. 똑같은 점들에서 계속 불연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 이제 불연속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면 이 값이 빵 되는 점들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각각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랑 우리가 차를 뺐을 때 이 0을 구하려면 결국 이 값이 0인 거는 fx는 누구? gx를 만족시키는 근을 찾아야 되고 얘는 fx는 이 gx를 만족시키는 근을 찾고 그 다음에 3gx, 4gx, 5gx, 6gx, 7gx에서 10gx까지 살펴봐야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걸 10가지를 다 모르면 10가지를 그려야 되겠지만 분명히 특징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럼 일단 fx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야 되죠. 자, 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니까 제가부터 먼저 그릴게. fx 마이너스 1점에서 0이고 그 다음에 3점에서 0이 그리고 얘 중간점이 4니까 여기 1에서 분명히 극수로 갔죠. 1집어는 얼마입니까? 우리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 찍어서 그리면 되니까 1일 때 얼마야? 1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1일 때 여기 지금 마이너스 8인 점이고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얘가 fx.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자, 얘는 분명히 x제곱은 3이 풀만 루트 3이고 0일 때 되니까 미분해서 x3승은 마이너스 3x라고 놓고 얘는 홀수 차승을 이루어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자, 미분해서 극점들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릴게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점들을 갖죠. 자, 마이너스 1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고 1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가 되네.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이렇게 2가 되는 거에서 뭘 갖는다고? 극대. 극대를 갖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경우에서 x절편을 갖죠. x제곱은 3을 만족시키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1에서 뭘 갖는 거야? 1에서 2인 점을 갖는 원점 대칭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fx랑 gx가 뭐야? 빼서 빵이 된다는 건 둘을 갖다 놓고 플러스의 근이니까 일단 이상에서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죠.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fx 빼기 gx에서는 분명히 누가 더 커? 누가? 이 값이 더 크지. fx가 더 크죠. 그럼 0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0보다 조금 큰 데에서는 누가 더 커요? 요 gx가 더 크니까 여기서는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빵 만들 때 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가 있으면 0보다 큰 데서는 여기 플러스에서 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값 수열은 이렇게 꺾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가 돼? 첨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K가 1일 때는 여기서밖에 미분 불가한 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2gx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2배씩을 한 거니까 4일 때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일 때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변함이 없네요. 3일 때도 6이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변함이 없이 여기서밖에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이제는 K가 4일 때는 이렇게 그려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교점이 하나 더 생기네. 어디 점에서? 1인 점에서. 근데 중요한 건 1보다 작은 데에서도 GT가 더 커서 음수고 1보다 큰 데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 1인 점에서 표현은 음수였다가 빵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올려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첨점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K가 4일 때까지도 여기서만 첨점이 생기네.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K 값이 5가 됐어요. 그러면 5배가 그려지면 여기만 그릴게. 요렇게 떨어지잖아.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그러면 요 점에서 베타 이거 구할 필요 없어. 우리는 왜? 미분 불가능한 L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 점에서 이제 쉽죠? 빵 되는 점이 이제 5부터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는데 얘네들의 함수 값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얘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누가 노랭이가 위죠? 노랭이가 위라는 건 OGX가 위니까 음수야.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위야? 하얘이가 위니까 FX가 위에 있을까? 여기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FX 빼기 그냥 OGX 얘만 본다는 얘기야. 우린 지금 이걸 절대값으로 씌울 거잖아. 그쵸? 그럼 베타보다 작은 데에서는 음수가 있는 거고 베타보다 큰 데서는 양수가 있으니까 베타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 그래프가.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뭐야? 첨점이 생긴다는 거잖아. 구조가. 어쨌든 몇 개가 늘어났어요? 2개가 늘어난 거야. 자, 결론. 그럼 무슨 얘기야? K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몇 가지? 4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라고? 1개. 모든 실수 지금 L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한다고? 1개가 되는 거야. 1개. 그럼 봐봐. K가 1일 때라는 경우 1일 때가 여기 만나는 알파야.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이렇게 좀 더 올라가니까 좀 더 밑에 생각하는 알파죠. K가 3일 때는 좀 더 가파르고 여기서 생기는 알파야.
그때 알파가 다른 겁니다. 그냥 종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즉 얘를 빵으로 만드는 교점이 한 개씩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4까지는 한 개씩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부터 5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6일 때는 뭐 좀 더 가파라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 생길 거고 이렇게 몇 개씩 생겨? 2개씩이 더 늘어나죠. 한마디로 총 하나, 둘, 3개씩 생기는 거죠. 그 3개씩이 K는 5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잖아? 그때 6개에 총 18개의 점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 된다고? 4 더하기 18 돼서 22개가 되는, 그게 바로 답이 되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 첨점이 되는 경우다. 자, 얘가 2차고 얘가 3차니까 2차에서 상수배를 한 3차, 요 함수 다항함수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게 불연속에서 생기는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첨점이 생기는 경우만 살펴본 건데, 그때 그 첨점이 생기는 거는 이 값이 빵이 되는 근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때 주의할 게 무조건 이 값을 빵이 되는 만족시키는 근들에서 우리가 첨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K가 4일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한 형태가 됐을 때 얘보다 뺀 것도 얘가 더 큰 거, 부호가 똑같이 변하는 거는 얘가 만약에 이런 함수, hx는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라고. 만약에 음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어쨌든 얘를 위로 올리면 뭐가 생긴다고? 미분이 가능해진다고. 이렇게 여기 얘 교점이 생길 때 이렇게 점이 됐을 때 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함수값 대 부호도 여기 알파라는 점에서 음수에서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라고. 이게 막 곡선으로 되든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올리면 이렇게 뭐 첨점이 생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1번 가서 접근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미분 불가능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6가지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1번까지 해가지고 수능완성 실전 문제풀이 2의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 조금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보완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